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상반기 결산편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동안 우리가 안 다뤘던 것들 중에 이슈 중에서는 일단 뭐 사건 사고랄까요? 그 홍문종 이사장의 활동비 반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 홍문종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매월 활동비를 약 500여만 원씩 받았어요. 여기는 지금 세금 포함된 그 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2013년도 여름에 LA 한국의 날 그 국회의원 동행 출장을 하면서 비용을 국기원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여기서 거짓말들이 많이 좀 드러났던 게 그 국회의원 동행 출장 그리고 홍문종 이사장이 그 LA 한국의 국회의원 시범단 그 가는데 그 초청했다. 네. 홍문종 이사장 입장에서는 초청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담당했던 그 관광공사 쪽에 알아보니까 그 국회의원 시범단은 초청했지만 이사장을 따로 초청한 적은 없고 이사장은 당연히 자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갈 수는 있는데 분명히 대상자를 특정해가지고 이사장을 초청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용차 구입과 관련해서도 관용차를 구입을 했는데 계속 본인이 그 이사장 총장으로 있던 그 경민대학교에다 계속 세워놨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그해 9월 달에 홍문종 이사장이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 돈을 단 한 푼도,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활동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활동비까지 다 그 국기원의 발전기금 내지는 뭐 이런 형식으로 그 반환, 기탁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사장이라고 돈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사장을 저는 돈 1원 한 푼도 받을 의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국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을까? 제가 그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연히 다 반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은 흘렀고 그 올해 초에 이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내용들 중에 2012년도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했던 홍문종 당시 의원에게 2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밝힌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와중에 한국일보에서 그 4월 27일 날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라는 단독 기사를 내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13년도 홍문종 이사장의 현금성 예금 증가와 관련해서 국기원에서 받은 활동비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환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기원에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쉽지 않은 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홍문종 이사장이 이 활동비를 반환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환했으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1월 달부터는 그 기부금 형태로 해가지고 그 500만 원을 반환한 것이 맞는데 2013년도에 받았던 세금 포함합니다.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약속대로 그 3천여만 원 활동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4년도 1월 달부터 반환하는 그런 기부금 형태로 반환하는 것은 일종의 양자 간의 계약서를 쓰게 돼요. 국기원과 홍문종 이사장 간에 어떤 서류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아예 안 나가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기원으로 뭐 기탁을 하든 뭐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2015년도에 일종의 그 서로 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이 들어와서 뭐 국기원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임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됐는데 그 전에 것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가지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죠. 홍문종 이사장에 대한 활동비 3천만 원 반환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3천만 원을 반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이슈라기보다는 그렇죠. 홍문종 이사장이 국기원 이사장으로서의 더 이상 어떤 역할이라는 것들이 있는가, 과연 그동안에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중순에 이근창 국기원 사무처장이
업무 정지를 당했죠. 지난해 포항에서 8월달에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있었어요. 네. 개폐식 대행사를 이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평가위원들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 포항 쪽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합산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국견 이근창 사무처장이 그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그 평가표를 갖고 오게 한 거예요. 원본을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점수를 보고 나서 거기 있는 점수 중에 자기 거를 바꾼 거예요. 바꿔서 그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업체가 개폐식 대행사로 선정이 되도록 입찰 서류를 조작한 거죠. 한마당이 끝나고 나서 조직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담회도 열었고요. 포항국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뭐 당시 이지성 사무총장 그리고 뭐 김한주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한마당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대검찰청. 예,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근창 처장이 한마당 업무 방해로 일단 법원의 약식 명령으로 400만 원이 받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벌금 되었고, 400만 원 받은 예, 게 업무 방해로. 그렇죠. 이미 근데 판결은 5월 6일 날 저희가 6월에 기사들이 나갔는데 5월 6일 날 이미 판결은 났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통지문을 받은 이근창 그 다음 날 6월 12일 날 국기원은 이근창 차장을 업무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원의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업무 정지를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러한 그 업무와 관련된 다른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그 어떤 걸로 해서 사법 처리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이전에 6월 10일 날, 6월 8일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에 규정대로 중징계할 것을 공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하라. 그래서 국기원은 그 다음 날 이제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의 그 자문을 받아서 규정대로 처리하겠다. 약간 이제 피해 나갔어요. 근데 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경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과 차관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거는 그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그 스포츠 4대학의 어떤 근절의 어떤 운동을 하나의 일환이다.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서 이런 반복적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뭐 국견하고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규정대로 대충 어물쩍 넘어가면은 국견에 그 정부에서 주어지는 보조금 있잖아요. 네. 보조금까지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이근창 처장 좀 업무 정지 당했는데 향후 거치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당일 오전 업무 정지를 내렸고, 업무 정지의 기한,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언제까지냐에 대한 기한은 최소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 노무사에게 지금 요청해 놓은 법률 자문 나올 때까지, 혹은 이근창 처장이 어차피 그 정식 재판을 청구를 뭐 이 시점이면 이미 했죠. 정식 청구한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45일 정도 1심 판결이 나는데 이쪽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마 어떤 판결 기일을 계속 연장을 할 것이다. 우선. 그리고 그와 그 한편으로 또 이근창 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사 2과에서 굉장히 이와 별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사에 지금 착수했고, 제가 안 바로도 상당한 방대한 양을 지금 확보해서, 그건 제가 다녀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사량 지금 확보한 양이 어마어마하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이과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직원 중에 한 명도 참고인 조사 들어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근창 사무처장이 그 국기원에서 사실 해고됐었죠. 해고됐다가 그 노동위원회,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다시 또 그 행정법원, 뭐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해가지고 결국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자신의 경력, 이런 그러니까 인사기록 카드 같은 거죠. 경력이나 학력 같은 것들을 변조하거나 한 것으로 그 선고유예를 받은 경험도 있고,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역시 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벌금을 받은 또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서 복직했는데 다시 한마당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그게 다시 또 입찰 서류서를 다시 또 그 입찰 평가서를 다시 또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물론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 방송에서 다 입으로 담아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조각이죠, 조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뭐 이근창 사무처장 역시도 뭐 당연히 정치권 청구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려고 하겠지만 차제 국회의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그 쇄신하는 좀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를 넘어섰어야겠네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다가 보면 유혹에 의해서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이건 조직적이고 굉장히 매우 치밀한 그런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녀 사냥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제로할 건 없고 하고 다음은 차후에 뭐 이런 거는 뭐 하도록 하죠. 국회의원 홍문종 이사장과 이근창 사무처장과의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보고요. 이제 태권도 진흥재단 얘기 좀 잠깐 하죠. 올 초에 이사장, 사무총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 이사 그리고 용인대 교수인 김중원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각각 취임하고 부임을 했는데요. 태권도 진흥재단 직접 김중원 총장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현황과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프죠. 지금 메르스 옆에 메르스 때문에 올해 인원을 지금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9,500명이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달에만? 메르스 때문에 9,500명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투숙 인원으로. 투숙 인원. 근데 만만 그거 손실이기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처음과 지금 얼굴이 많이. 네, 승용 김종입니다. 예, 김중원 총장님. 네네네네. 아, 예. 긴급구조 태권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말씀하십시오. 주위에서 이사장과 그 사무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태권도 진흥재단, 태권도 원 사업이나 정책이 좀 많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메르스 여파도 태권도원에 직격탄을 줬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지난해 태권도원 방문객이 17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네. 한 9만 명, 10만 명 증원해서 26만 명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좀 차질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선 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태권도 발전해가지고 여러모로 태권도 미디어 쪽이 조금 많이 좀 힘내주셔야 우리가 지금 이 메르스 여파도 있고 또 태권도계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이제 희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태권도 진흥재단에 이제 이렇게 부임하면서 네.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싶은 부분이 태권도계와의 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 태권도계 의견들이 태권도 원 운영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태권도 원 운영에 있어서 태권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 제공을 많이 하고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원 방문에 이 문턱을 많이 좀 내리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정책이며 또 태권도 프로그램들이 태권도 지금 수련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태권도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혜진 기자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태권도 진흥재단의 또 하나의 지금 문제 아닌 문제가 지금 인재 영입 그리고 그보다 더 지금 문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퇴사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에 좀 어떻게 좀 막상 가보시니까 어떻고 그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한 건 있으신지요? 직원 이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인데 막상 정말 가서 보니까 직원들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6월까지 지금 이직했는 분이 약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30명이 아니라 16명 정도가 되네. 올해 한 16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숫자가 지금 다시 이직을 했고요. 사실 왜 오직 업무라는 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태권도원에 근무를 하면서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과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보니까 평균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 무주하고 설천면 요 태권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이 방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월세가 보통 보니까 한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하면 보통 직원 평균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급여가 우리가 일반 체육 관련 공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처음에 가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내장의 유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실 다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 처우 개선과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어떻게 총장님도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네. 사실은 이 오지 근무라는 게 사실 사람을 많이 좀 이렇게 피곤하게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중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이렇게 이제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원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휴원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쉬는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손님들이 계속 이제 오니까 이제 주말 근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고 또 사실 이제 본부 경영 지원이나 기획 파트는 뭐 정말 밤만 할 것 없이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이제 업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공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정부의 어떤 요구도 있기 때문에 양쪽 토끼를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를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수익 창출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무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보고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최소화시키고 조금 이제 수익 모델 쪽으로 구조 개편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꺼번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에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제가 평소에 그 태권도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네. 태권도 시범 마크를 여기에 딱 이렇게 됩니다. 시범 마크를 딱 이렇게 왼쪽 자켓에 이렇게 끼고 다닐 정도 애정이 많은데요. 네네. 지금 상징지구 건립 태권전 명인관에 들어갈 상징지구 건립을 기부금에서 국비로 전환하자. 그리고 태권도원 안에 5성급 호텔에 해당하는 최신식 그런 호텔 숙박을 짓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디에 더 주력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우선 저희들 사실 이번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저번 주말까지 약 18,500명 정도가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 목표치가 26만 올해 잡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들 이제 7, 8월에 일명 이제 샷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들 7, 8월 성수기 때 이제 최대한 저희들 마케팅 활동을 좀 벌려가지고 내장의 유치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있기 전까지 어떤 상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태권도계 기금으로 이 160억이라는 이 거대한 기금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구책 마련 없이 정부에다가 막연하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나무촌을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태권도원이 이제 일반 기업들 민자지구 유치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보이면 정부나 민간 기업들도 아마 우리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상징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태권도원을 위해서 이제 뭐 기부라든가 상호 이제 사업 협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태권도계가 사실은 태권도원이나 태권도 진흥재단에 대한 약간 이질적 어떤 개념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타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만 해도 태권도원이나 태권도 진흥재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세계연맹 기존에 있는 태권도 기관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태권도 진흥재단은 말 그대로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태권도의 어떤 관련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우리 토종 태권도 종목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권도 원 사업을 태권도인들을 위한 태권도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 방향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우리 김중원 사무총장께서 월요일날 오전에 바쁜데 이렇게 또 성의껏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응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태권도원 우리 한번 가봐야죠. 어떻게 양 기자, 한 기자 올해 상반기에 몇 번 가봤어요? 저 올해는 못 가봤어요. 좀 관심 좀 가져요 좀. 아니, 의사 선배가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난 한 달에 한 번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우리 제작진이 점심을 먹으면서 분발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해보고 또 일선 태권도계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것도 좀 많이 좀 표출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세 분이 정기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실명을 좀 거론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문용철 인천 최고 태권도부 감독님 감사합니다. 김남웅 이분은 제주도 분이네요. 제주도에서 용인대 태권도장을 하시는 우리 김남웅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주연 경기도 군포에서 아마 도장하시는 분 같은데요. 우리 선주연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달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이 후원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태권도 발전과 질적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움직이겠습니다. 이 세 분들께서 해주셔서 저희들 정기 후원 68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태권도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분야, 학술 분야, 도장 분야 저희들이 주제 설정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방송을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더 지켜봐 주시고요.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나 대회나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후원 부탁도 하고 새로운 방송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인데요. 그때 좀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양택진 기자, 한혜진 기자, 우리 박정민 PD 저 4명이 똘똘 뭉쳐서 김구구제 태권도 더 알찬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후원 팍팍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